경제공황은 만들어지는 거예요. 이 미국의 FED 연준 달러를 발행하는 연준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로스차일드나 뭐 로스차일드의 대리인 뭐 JP 모건 뭐 록펠러 이런 애들이 이제 대주주죠 연준에.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달러를 찍어내려면 연준에다 채권을 이제 미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연준한테 돈을 빌리는 개념으로 달러를 찍어내요. 그러니까 이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이에요. 그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 어떤 은행들의 연합체가 연방준비은행인데 이 여기다가 이제 미국 정부가 대출을 받는 형태로 달러를 찍어서 시중에 풀어요. 그러니까 이 여기가 연준은 어떤 이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뭐 어떤 화폐 유동성 같은 걸 이제 제어하는데 실제로 어떤 선출직 뭐 대통령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뭐 국회의원 이런 애들 위에 연준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얘네들이 장난을 치냐면 이 1929년에 대공황은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항상 공황이 왔어요. 그러니까 대공황 전에 이 1920년대가 이제 재즈 에이지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떤 풍요로웠고 그러니까 1차 대전에 미국이 승전국이 되면서 이 1차 대전이 이제 1918년에 종전되는데 이때부터 대공황 전까지 한 10년이 엄청나게 미국이 그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시대인데 이게 왜 가능했냐면 이 FED 연준에서 이 연준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. 연준 1913년에 생겼어요. 그러니까 생긴 지 뭐 한 7년, 8년 지났는데 이때 이제 거의 금리를 거의 제로 금리처럼 낮춰서 사람들이 이제 대출을 마음대로 받도록 했어요. 그리고 이제 대출 심사도 안 까다롭게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집도 사고 주식도 사고 차도 사고 막 했죠. 근데 이러면서 점점 더 이제 어떤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29년인데 기준 금리를 높여요. 금리를 중앙은행이 V가 그러면은 유동성이 갑자기 확 그 유동성 공급이 막히면서 이제 대출 이자가 확 올라가니까 이 자기 소득 이상의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버틸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부채로 샀던 뭐 어떤 건물 무슨 어떤 자동차 뭐 이런 게 다 뭐 경매로 나오고 그러면 그걸 헐값으로 이제 얘네들이 사는 거예요. 이제 그런 식으로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이제 유동성이 풀렸을 때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설비 투자도 하고 뭐 그렇게 많이 이제 사업을 확장했는데 갑자기 이제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높여버리면 뭐 대출이자 감당이 안 되니까 파산하는 거죠. 그러면은 이제 그 얘네들은 그걸 헐값에 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양털깎기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해요. 그러니까 이 FED가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낮추는 걸 보면은 정확하게 그 경제 공황이 그거에 뒤따라서 와요. 그 사이클로.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금리를 낮추고 그래서 다시 또 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어떤 부를 쌓고 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대출도 받고 뭐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부채가 쌓였을 때 또 그걸 또 금리 올려 터트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 그걸 자기들이 헐값에 사고 이런 식으로 지난 한 200년을 해왔어요. 그래서 지금 어떤 전체적인 인류의 부의 상당 부분을 얘네들이 장악했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민간이 소유한 중앙은행 이게 일종의 만악의 근원인데 이 구약 아니,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에서 환전상 이 환전상이 사실은 그 이자 받고 돈 가지고 금리 갖고 장난친 거예요. 환전상. 근데 이게 굉장히 뿌리가 깊은데 이 유대인 이게 지금 그리고 이걸 하는 유대인들 아슈케나지는 사실 혈통적 유대인도 아니고 이제 하자르게인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얘네들이랑 그 뒤엎었죠. 환전상들 상 다 둘러부시고 그 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지 이렇게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. 그러면서 이제 채찍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걔네들 다 이제 막 쳐가지고 그 걔네들 쫓아내는데 성전에서 이 싸움이 인류 역사 마지막까지 갈 거다. 그러니까 부채를 통한 지배. 그러니까 군사력을 통한 지배가 있고 뭐 이데올로기를 통한 지배가 있다면 지금 얘네들이 하는 거는 부채를 통한 지배예요. 빚을 통한 지배.
그게 지금 거의 막바지에 온 시점이다.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, 뭐, 이 실버게이트나, 실버게이트 뱅크, 그리고 뭐 실리콘밸리 뱅크, 여러 가지가 지금 미국에서 파산이 일어나고 있죠. 연이어서. 2008년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이게 어떤 또 쓰나미로 올지는 모르겠는데, 지금 연준에서 제롬 파월이 의도적으로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거예요. 금리를 올리면. 근데 지금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좀 어떤 개인 차원에서도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